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6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또다시 미래통합당에 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면 장환진 씨라고,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만 안철수계의 핵심 인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고, 본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내가 정치를 함께 한 지 7년.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초기에서부터 정치에 같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곁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환진 씨는 뭐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일단 뭐 큰 변수가 되진 않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큰 변수는 되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의당으로서는, 국민의당에 지금 현역 의원이 5명 남았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다. 왜냐면 이 장환진 부위원장의 경우 그동안에 안철수 전 대표 주변에서 뭐 기획, 행정 뭐 이런저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핵심 측근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죠. 거기에서 과연 몇 명이나 빠져나갔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혁신통합위원회, 그러니까 우파 통합을 추진했던 혁신통합위원회 또는 통합추진위원회, 통합준비위원회 뭐 이렇게도 불리고, 뭐 통준위, 혁통위 뭐 이렇게 불렸던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이 김영환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혁통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씨의 경우에는 지금 그 몫으로 해서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세 사람은, 그러니까 김영환, 문병호 전 의원은 원래 국회의원을 했었고, 김영환 의원이야 뭐 잘 아시다시피 치과의사 출신으로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래 핵심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나와서 안철수 전 대표와 정치 행보를 쭉 같이 하다가 이번에 이제 결별을 해서 미래통합당에 안산 상록을, 원래 민주당에서 안산 상록을에 계속 출마를 해서 당선됐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출마를, 그러니까 공천 신청을 했다. 그러나 나의 목표는 안산 상록을에서 내가 다시 한번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수도권 미래통합당 선거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천 신청은 안산 상록을에 했지만 수도권 어느 곳이라도 공천을 주면 뛸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인천 출신이고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사실 여기도 안철수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이었다가 이제 최초에는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이 정치를 하고, 그 후에는 이제 학연으로 인해서 손학규 대표와 정치를 같이 하다가 이번에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미래통합당에 지금 옮겨서 미래통합당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야 뭐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전북에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수도권 어느 곳에 공천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미래통합당으로 입당을 선언해서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김중로 의원. 원래는 국민의당에서는 비례대표였죠. 근데 김중로 의원의 경우에는 세종시가 지금 분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3월 초에 결론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유권자 수가 34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갑을로 분구가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김중로 의원이 아마 갑을 2지역 중에 하나로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본인은 이제 거기가 원래 연기군 남면하고 공주시 장기면, 그게 합쳐져서 세종시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세종시에 주로 많이 포함된 데가 연기군 남면, 공주군 장기면, 공주시 장기면 뭐 이런 데인데, 아마 공주시 장기면 쪽에서 김중로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개념상으로 보면 세종시 갑을 해서 을이 될 가능성이 있죠. 거기가 뭐 이제 주로 과거에 이제 공주시에 살던 사람들, 공주시니까 공주시가 대전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아마 세종시 갑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분구가 된다면 그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례대표 중에 이동섭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동섭 의원도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뭐 역시 김중로, 이동섭 다 안철수계, 또 안철수 대표와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이고, 그 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찬열 의원, 임재훈 의원, 뭐 이찬열 의원은 이찬열, 임재훈 두 사람 다 뭐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례대표인데, 이 사람들도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느 곳에 지금 공천을 했을 텐데, 뭐 공천 지금 신청 지역이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남은 사람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 남은 현역 의원이 이제 5명입니다. 5명이 누구냐면 광주 광산을의 권은희 의원. 미래통합당에도 권은희 의원이라고 있는데 거긴 대구 권은희 의원이고 동명이인입니다. 이 권은희 의원이 경찰 출신의 권은희 의원이죠. 그 다음에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복심이다, 흔히 이렇게 불리는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요 두 사람에다가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의원. 이 사람들은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의원 등은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창당 발기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5명이 남았는데, 이 5명 중에서도 그 뒤에 얘기한 3명,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의원 등은 지금 깊이 고민 중이다. 미래통합당 입당을 깊이 고민 중이다. 아마 입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뭐 서울 강남이나 뭐 대전이나 이런 데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 강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대전 같은 충청권도 지금 현재 국민의당 간판, 안철수 국민의당 간판으로는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합니다. 당선될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도 현실적으로도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하지 않고서,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둘 중에 하나 입당을 하지 않고서는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3사람 지금 언론에는 뭐 깊이 고민 중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 3사람은 이미 지역구까지도 미래통합당 관계자들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물어봤더니 뭐 신용현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대전 어느 지역이냐 뭐 이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김삼화 의원도 원래 서울 강남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지역구를 충청권으로, 원래 뭐 충청권이 아마 고향인 모양입니다. 이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 3사람의 미래통합당 입당도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안철수 국민의당의 현역 의원이라고 한다면 권은희 의원과 이태규 의원 2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외이긴 하지만은 방송 종편 같은데 이제 그동안에 평론가로도 여러 번 등장했던 김철근, 지금 국민의당 공보단장입니다. 이 공보단장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김철근 공보단장도 호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출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아마 수도권 어느 곳에 공천받기를 원하면서 미래통합당 합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철근 공보단장도 지금 미래통합당과 아마 지역구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2명만 남았다. 안철수 대표와 이제 현역 의원으로서는 권은희, 이태규. 근데 권은희 의원은 광주 광산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미래통합당 공천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뭐 곧 사지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아마 권은희 의원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당에 남지 않을까. 그거는 자기 지역구 사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권은희 의원은 만약에 국민의당이 해체된다면 무소속으로 나올지언정 미래통합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태규 의원의 경우에는 뭐 비례대표고 뭐 지역구 출마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는 뭐 안철수 전 대표 복심이라고, 안철수 대표 복심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와 끝까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계략적으로 본다면 결국 국민의당에 남는 사람은 안철수 대표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파는 자연스럽게, 중도와 우파가 자연스럽게 무슨 통합협상 같은 걸 하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미래통합당으로 흡수가 돼버렸다, 통합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안철수만 빼고, 요새 뭐만 빼고 이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썼던 그 칼럼 제목이 민주당만 빼고였었는데, 그 후에 또 중앙일보 칼럼에도 보니까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그 패러디해서 썼던 그런 칼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래서 한번 패러디해서 안철수만 빼고 뭐 이런 제목을 지금 달아봤는데, 그렇듯이 이제 국민의당은 정말 안철수만 빼고 미래통합당으로 거의 다 합류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유튜브를 얼마 전에 한번 해드린 것 중에 안철수가 제기할 수 없는 이유,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걸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내용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지금은 극과 극이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과 미래통합당 쪽이 완벽하게 지금 양쪽 끝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했을 때 내가 중도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실제는 그 중에 한 60% 정도는 미래통합당 쪽에 마음이 움직여져 있고 40%쯤은 민주당 쪽에 지금 마음이 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지대가 약간이야 있죠.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2016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다. 그러면 앞으로 50일 동안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중간지역이 이 제3지대가 더 줄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양쪽에서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워낙 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극단적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세력이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안철수 국민의당 세력이 파고 들어갈 중간 세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기할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2016년처럼 뭐 정당 투표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제기하겠습니까? 제3세력의 규모 자체가, 파이 자체가 완전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 아래 제가 그런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좀 지금도 제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흡인력이 작용을 해서 국민의당이 지금 거의 완벽하게 쪼개지고 있는데, 이 쪼개지는 것이 거의 미래통합당 쪽으로 흡수되고 있다. 그런 조짐이 지금 하나둘씩 보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대기표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당에는 뭐 권은희 의원은 지역구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태규 의원,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이 정도만 남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뭐 이게 좀 성급한 판단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예상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자, 지금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사실은 공모 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추가 공모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당 흔들기죠, 결국은. 이 추가 공모는 오로지 국민의당 원외위원장들이나 이 사람들을 위한 추가 공모입니다. 그러니까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정치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기회에 국민의당을 흔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좋은 말로 표현한다면 우파 통합을 좀 더 가속화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도 한번 만나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안철수 대표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 안철수 대표가 미래통합당에 합류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제 없습니다. 본인이 어차피 지금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미래통합당과 합친다? 조금 그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본인이 해온 말들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아서 뭐
본인이 우선 불출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창당을 하면서. 그것도 걸림돌이고 본인이 제3의 길을 가겠다는 뭐 확고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너무 여러 차례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크게 유턴을 해서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합류한다? 뭐 그래도 대우는 받을 겁니다. 안철수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과연 본인이 그 어떤 능수능란한 정치인의 그 유턴처럼 그런 융통성 있는 자세가 가능할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적어도 상당한 정도의, 우리가 뭐 9단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5단 이상은 돼야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자기만의 그 세력이 별로 없는 정치인입니다. 그냥 중간지대, 늘 중간지대, 뭐 극중주의를 주장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싫고 미래통합당 싫고 뭐 이런 중간지대를 겨냥해서 정치를 해오려고 흔히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세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고유의 세력이 없다. 이것이 안철수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인데 아마도 이번에 자기에 대한 그 어떤 열성적인 지지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지자가 있어야 그 힘을 바탕으로 뭐 누구랑 통합협상을 하든가 뭐 어떻게 할 텐데 그런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외톨이가 될 가능성, 정치적 미아가 될 가능성, 저는 그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국민의당이 전혀 의석을 못 얻는다? 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중간지대 이삭줍기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몇 석 정도는 얻을 수 있겠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 뭐 교섭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10석도 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어찌 보면 정의당만도 못한 실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 지금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이 대거 미래통합당을 향하고 또는 미래통합당을 향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막차를 놓치면 진짜 안철수만 빼고 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